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지지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지지율이 유독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그 한국갤럽이죠. 지금 리얼미터 같은 데서는 50% 조금 넘고 간당간당합니다. 또 어떤 조사에서는 50%가 깨진 적도 있었고요. 천지일보 여론조사에서는 51% 조금 넘고 그 정도인데, 이상하게 한국갤럽에서는 높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한국갤럽에서 9월 2주차 정례 조사인데요. 지난주보다 5%가 하락했습니다. 5%는 크게 하락한 거죠. 60%가 넘느니 어쩌니 하더니 50%대로 수치가 하락했다는 조사가 12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건데, 한국갤럽이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잘 수행하고 있다는 대답은 58%,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대답은 또 34%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한국갤럽에서는 이상하게 이재명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계속 60% 이상으로 나왔어요. 64, 63, 64 그렇게 나오다가 이제 56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더니 또 갑자기 59, 63 이렇게 치솟았어요. 보통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다시 안 올라가거든요. 보통 이제 L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더니 다시 이제 58로 떨어졌는데, 지난번 가장 떨어졌을 때가 56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58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63했단 말이야. 한국갤럽을 제가 일단 믿지 않지만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추세만 갖고 따지는 겁니다. 지금 천지일보에서는 별로 그렇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50대 조금 중반 정도 나타났는데, 여기서도 지금 5%가 떨어졌다는 거, 여기에 이제 우리는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8월 3주차에서 56%를 기록했다가 다시 이제 올라갔다가 이번에 떨어진 건데요. 자,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재명 지지율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지금 50대 중반 됐다는 이제 한국갤럽 조사인데, 전체적으로 과연 마사지를 뺐을 때 이재명의 지지율은 얼마나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50%가 달랑달랑 하거나 이미 깨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말이죠, 이재명이가 그 언론에 대한 불평, 불만을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날선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언론 때문에 신세망쳤다라는 말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검찰의 최대 피해자인데 언론도 자신을 갖다가 사실대로 그렇게 적지 아니하고 자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언론의 피해에 대해서 그만큼 보복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유튜브까지 포함해 가지고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겨야 된다. 형벌보다도 돈으로 책임을 묻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언론중재법은 건드리지 말고, 거기 이제 언론중재법에는 언론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면서 이제 또 언론을 갖다가 그 권한과 그 다음에 또 의무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에다가 유튜브를 넣으면 유튜브가 언론이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언론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언론의 자유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는 싫은 거야. 꼼수 부리는 거야, 꼼수. 이걸 알아야 돼요, 꼼수.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은 그대로 놔두라는 거야. 원래는 저 정청래가 언론중재법을 바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유튜브까지 규제하는 그런 어떤 규정을 넣어갖고 손해배상을 물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꼼수 대왕이잖아요. 꼼수 대왕 이재명이 가만히 보니까 이 언론중재법에서 만약에 유튜브까지 규제를 하면은 유튜브가 언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인데, 그럼 언론의 자유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 법을 따로 만들어라는 거야, 따로. 이 법, 언론중재법 건드리지 말고 법 따로 만들어가지고 언론하고 유튜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만약에 악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어떤 보도를 했을 경우에 세게 엄청 큰 금액으로 해라. 근데 여기서 웃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악의적이라는 것이 입증됐을 때 그 손해를 물리는데 되게 세게 물리라. 그러면 세상에 악의적이라는 말을 누가 판단합니까? 악의적인지 아닌지 누가 압니까? 그 사람이 과실로, 그러니까 어떤 실수로 그런 보도를 했는지, 아니면 정말
악의적으로 일부러 죽으라고 그런 보도를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결국 누가 판단하겠다는 거야? 권력자가 판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지금 수사기관을 갖다가 다 꼭 쥐고, 그 다음에 또 재판, 사법기관까지 꽉 쥐고, 모든 어떤 뭐 언론중재위원회니 무슨 뭐, 또 지금 그런 법을 만들면 그 중재위원회를 따로 만들 거 아닙니까? 언론중재위원회 말고 이제 유튜브까지 포함하는 예를 들어서 징벌적 손해배상 중재위원회 이런 걸 또 만들겠죠. 원래 좌파들은 위원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동지도 위원장 아닙니까? 그런 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이제 거기서 판단하도록 할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위원회에 누구를 집어넣겠습니까? 좌파를 집어넣겠지. 좌파 변호사들, 뭐 좌파들, 떨거지들 가가지고서 그것들이 판단하게 만들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지들이 판단해가지고 지가 악의가 있다면 악의가 있는 거고, 지들이 악이 없다면 악이 없는 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파 유튜브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한 판단을 하겠죠. 또 하나 있습니다. 왜 이재명은 유튜브를 못 잡아먹어서 난릴까요? 지금 언론중재법은 그대로 놔두고라도 유튜브까지 포함하는 그런 어떤 법을 또 만들어가지고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크게 하라. 왜 그럴까요? 사실은 말이죠. 지금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 전과 대통령이 된 후가 달라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벌써 대통령이 3명이라는 말을 우리 장동혁 대표가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적극한 말이고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3명이라는 말이 지금 용산 대통령 이재명하고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하고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의 사무실이 충정로에 있다 이거예요. 요것들이 지금 격투를 하고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하고 김어준은 편을 먹었어요. 편을 먹었으니까 자 보세요. 지금 이재명은 자기가 대통령 됐단 말이야. 대통령 됐으니까 자기는 말이야 자기 비판하는 거 싫은 거야. 명비어천가를 불러줬으면 좋겠는 거야. 언론들이 명비어천가를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 하면서도 뭐 좀 그런 명비어천가를 불러달라는 식의 말을 했죠. 웃기는 소리입니다만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정청래는 김어준하고 편먹었단 말이야. 김어준이 편먹고 김어준이가 아무래도 지금 명비어천가를 안 부르고 여기 지금 정청래 청비어천가를 부르잖아. 이재명의 명비어천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자 정청래의 청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어준이가 그때는 내가 필요하고 좋았지만 지금은 김어준마저도 믿을 수 없는 거고 더군다나 정청래 편을 들기 때문에 김어준을 좀 약화시키고 싶은 거야. 김어준을 치고 싶은 거야. 왜 그러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저번에 박찬대를 안 밀어주고 말이죠. 박찬대를 안 밀어주고 정청래를 밀어줬잖아. 그때 제가 이제 정통한 소식통을 들으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134명이 무려 박찬대 편을 들었대. 그럼 정청래 편 드는 사람 몇 명이야? 한 35, 6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134명이 박찬대 편을 들었다고. 왜? 이재명하고 박찬대가 한 팀 먹었으니까. 그런데도 깨져버린 거야. 왜 깨졌느냐? 김어준 때문에 깨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미쳐버리겠는 거야. 김어준에 대해서 지금 분노가 들끓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유튜브까지 넣어가지고서 그렇게 한번 죽이는 법을 만들고 싶은데 정청래 생각은 다른 거야. 왜? 김어준이를 갖다가 그렇게 만약에 소송당하게 하면 어떡하겠어. 만약에 그런 법 만들어지잖아요. 가장 먼저 소송당하는 건 김어준이에요.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고 가장 가짜 뉴스 많이 한 게 김어준이야. 그럼 김어준을 상대로 소송이 빗발칠 거 아니야. 우리 우파에서도 빗발치고 또 이재명마저도 뭐 늘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다르고 정청래 다르고 그래서 김어준이를 놓고서 사실상 김어준의 힘을 빼려고 하는 이재명과 김어준의 힘을 지키려고 하는 정청래가 붙은 거예요. 자, 그런 과정에서 자,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하고 연계시키면 김어준이가 사실은 이 좌파들의 지지율을 좌우해요. 상당 부분 몇 %는 좌우한다니까. 그런데 김어준이가 지금 정청래가 편먹고 이재명하고 각을 세우니까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마사지 해가지고 만든 지지율이거든 저게. 그런데 한국갤럽 지지율은 한 거기 10% 빼면 돼. 사실은 말이죠. 이번에 이제 58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번에 56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내려간 건데 60% 깨졌습니다. 이재명 지지율. 그런데 이것도 너무 높게 나온 거고 여기서 한 10% 빼면 되거든요. 리얼미터 같은 거라든지 또 내지는 저번에 천재일보에서는 50% 조금 넘었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김어준하고 이재명의 전쟁이 붙었어요. 이재명과 김어준의 전쟁이 붙으면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측면도 있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정청래하고 이재명은 둘이 마주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제가 또 정통한 데서 들으니까 이재명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정청래래. 이재명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정청래인데 그래가지고 사실은 말이죠. 대선 전에도 정청래 이걸 한번 제거하려고 하다가 괜히 잘못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실은 제거를 못했는데 지가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그 당대표 선거할 때 그때 박찬대를 내세워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정청래는 그걸 모르겠어? 바보야? 다 알고 있지? 정청래도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이 싸우다가 이제 결국은 김어준이가 빡쳐가지고 또 이재명을 이제 까는 일이 좀 있으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아니지만 어차피 김어준이는 이재명하고 결이 약간 달라요.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도와줬지만 걔 결은 조국이를 또 좋아해. 걔가 정청래 문제 이쪽이라고. 그런데 이재명은 문제 이쪽하고 또 약간 결이 다르거든.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한국갤럽에서 폭락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뭐 폭락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해. 하지만 폭락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거기에는 김어준과의 갈등이 깔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이 강신업 TV를 또 풍부하게 합니다. 강신업 TV 좋아하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고요. 지금 좋아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독해 주시고요. 강신업 TV와 함께 갑시다. 강신업 TV입니다.